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25호 제3면 기사입니다. 박재용 의원, 장애 학생 무대 접근성 개선, 안전기준 유지관리 함께 마련돼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27일 학교 무대시설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무대 경사로 및 리프트 설치의 실효성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일 진행된 학교 현장 방문 및 체험 점검 이후 후속 논의로 마련된 자리로 수요조사 진행 상황과 예산 집행,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박재용 의원은 무대 접근 시설은 단순 설치가 아니라 장애 학생이 또래와 함께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뒤편 경사로 이용 등으로 동선이 분리될 경우 교육 현장에서 소외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리프트 등 시설의 안전성 문제, KC 인증 등 검증된 제품 사용 필요성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 미흡 문제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고장 우려나 유지비 부담으로 실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 체계와 운영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신청 저조 등으로 예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수요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안내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경사로를 반영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이 필요하다며 리프트에 의존하는 구조를 넘어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재용 의원은 장애 인식은 많이 개선됐지만 교육 환경은 여전히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설과 환경까지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경기도의원, 장애인의 날을 맞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행보 이어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 국민의힘, 양주이, 은 지난 4월 17일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체육관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해 장애인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양주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장학금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의 날이 단순한 기념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행사에 참석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사회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 국민의힘,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2일 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 시 적용되던 본인 부담금의 2분의 1 상한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신장장애인에게 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며 장기간 투석과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현행 제도는 정작 이런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경기도 조례는 소득 기준을 120% 이하로 묶어두고 의료비도 일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해 실제 도움이 절실한 근로빈곤층과 의료 취약계층을 넓게 포괄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현장의 고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최소한의 정비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특히 조례 준비 과정에서 과도한 홍보를 자제해왔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신장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섣부른 기대를 드렸다가 준비 과정이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실망을 안겨드리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오히려 홍보를 앞세우기보다 제도적 근거를 제대로 만드는 데 집중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조례 통과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이라며 경기도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대상자 인원 추계와 재정 소요 분석,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신장장애인은 일주일에 여러 차례 병원을 오가며 평생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분들이라며 조례가 생겼다고 해서 삶이 저절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가 실제 지원 규모와 시행 시기, 대상 범위까지 책임 있게 설계해 근거만 있는 조례가 아니라 작동하는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부식비 임금 판로 종합대책 논의.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민의힘, 은 30일, 목,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과와 장애인 복지과, 경기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장 및 관계자, 남양주 소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부식비 현실화와 근로장애인 보충급여제도 도입 방안,
판로 개척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현장의 운영 여건과 지원 기준이 여건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부식비 문제와 관련해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부식비 지원 단가는 1인 1일 500원이며 20년 동안 이어진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급식 미실시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급식실을 운영하는 76개소 2,481명만 부식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급식실 미운영 시설 110개소 2,307명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구조다.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은 매년 늘고 있는데 부식비 기준은 여전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1일 500원이라는 기준도 문제지만 급식실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당수 이용 장애인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구조 역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과에서는 시군의 의견을 모아 시범사업 추진, 급식 미실시 시설 지원, 시군의 예산 반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내겠다고 했다. 근로장애인의 임금 구조 개선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정경자 의원은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이 6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은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도 설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시설의 근로장애인 고용으로 발생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임금 구성 재원처럼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구조라고 말했다. 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과는 보충급여제도 도입과 관련해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순차적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급식비 보조금 지급 시 지역상품권을 활용해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아울러 권리중심 일자리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간 상생 방안, 임가공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재활시설과 협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 및 용역 활성화 방안 등도 폭넓게 다루어졌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20년째 멈춘 500원의 시계를 움직이는 일, 최저임금과 동떨어진 임금 구조를 바로잡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장애인 노동자의 밥상과 임금, 그리고 일할 권리를 함께 지키는 경기도형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계속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특수교육원 행동중재 특화기관 운영 점검 전문성 실효성 집중 질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산 1. 은 지난 4월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원의 행동중재 특화기관 운영에 대한 실효성과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특수교육원은 전국 최초 행동중재 특화기관으로서 학생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 50명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관련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행동중재 특화기관이라면 그에 걸맞은 전문 인력과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현재 15명의 순회교사 중심 운영 구조로 전문성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백신 시간 교육을 통해 50명을 행동중재 전문가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행동중재 대상 학생은 유형과 난이도가 다양한 만큼 단기간 교육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희 의원은 현재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존 특수교사에게 전문가 역할까지 추가하는 것은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명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장은 교사가 수업 중 발생하는 행동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심각한 사례는 전문가 보수교육과 네트워크, 순회 지원 체계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서명규 원장은 또 경기도 여건에 맞는 경기도형 행동중재 체계를 1년 동안 구축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의원은 행동중재 명칭에 걸맞은 인력과 체계를 먼저 갖춰야 한다며 특수교육원 공간 리모델링도 장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로 추진하고 사업 초기부터 의회와 충분히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